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시장 강세론자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분명히 상승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봐야 되고, 악재 투성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한 이틀 반등해주다가, 다시 또 꺾어 내려가고 있어요. 꺾어 내려가고, 아직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전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방향을 봐야 되는데, 방향이 하방이 강하죠. 계속 하방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고 보시면 이렇게 하방이 강하다. 그래서 오일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고용지표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고 안 좋게 나오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또 그 좀 되게 잘 나와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 미국 장에서 고용지표가 좋다고 인식하고, 나쁘게 나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주가가 좀 올라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 고용지표가 또 테이퍼링을 연기할 만큼 안 좋은 데이터가 아니야 라고 또 말을 바꾸면서 다시 주가가 하방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염려가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없고 국채금리 상승과 환율의 달러의 상승과 그런 게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잔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파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너무 세기 때문에 정말 엄두가 안 나고 지금 시장이 종목별로는 이미 다 추세 깨졌다고 얘기 드렸고 지금은 좀 제가 대응을 바꿨잖아요. 공격적 매수보다 조금 관망해야 된다고 다시 의견을 드렸죠. 왜냐? 시장이 예사롭지 않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직은 관망하면서 단타 종목을 봐야 되고, 좀 단타 빼고는 크게 그 좀 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분명 포지션상으로 매수 포지션은 맞아요. 매수 포지션은 맞는데 조금 보자 이거죠. 시장이 진정되고 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보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수적 얘기를 드렸죠. 달러의 상승이 어디까지인가라고 얘기 드렸고 달러가 또 올라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또 오늘 고점을 갱신했다가 살짝 눌린 정도인데 1200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가 돼버렸죠. 국채금리도 계속 그렇고. 그러니까 달러의 상승이 멈추지 않는 이상 주가의 하방은 여기까지 열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2777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가 꺾여 내려가야 그냥 지수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때까지는 지수 하방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시장을 이겨나가자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빠지고 못 가는 것들 물타기 하지 말고 시장에 좀 주도되는 것들로 단기적 수익을 내면서 이 하락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버티자라는 분석을 드린 거니까 좀 그런 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보시면 전 저점은 이탈 안 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계속 하락 중이다. 하락 중이다. 이게 또 새로운 추세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추세가 형성됐다. 그래서 좋지 않죠. 안 좋아요. 달러 상승 계속하고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좋지 않다. 달러 또 급하게 보면서 빠르게 보면서 보시면 그냥 정말 그냥 계속 갱신이에요. 계속 갱신. 정말 멈출 줄 모르는. 주봉으로 좀 봐가지고도 볼게요. 지금 위치가 어딘가 보면 여기다. 이렇게 되는데 아 1200원. 이건 이제 달러 선물이다 보니까 지표가 이런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지금 딱 여기서는 또 한번 빠져야 될 자리예요. 빠져야 될 자리다. 빠질 수 있는 자리다. 충분히 자리는 그렇다. 저항대다. 달러만 보면 달러도 많이 올랐다. 근데 막상 방향이 안 잡히니까 방향이 꺾여 내려가야 내려가는 거지. 여기 또 고점 갱신하면 또 돌파 매수잖아요. 돌파 매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네요. 달러의 상승이.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하고 월봉으로 봐도 모든 이평선 뚫어 올리고 주봉 봐도 구름대 돌파 아주 강력한 상승이란 말이죠. 조정도 없어요. 그냥 오일선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달러의 그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바로 하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종목 분석 드리고 설명드리다 보면 이평선도 중요하고 하고 어중간한 금액에 어떤 종목이든 물타기 하지 말라고 분명 언급드렸는데 제가 단타하면서 단타 스킬에 대해서 지지 저항을 되게 중요함을 알려드렸고 이런 코스피 종목들도 지지 저항을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어중간한 금액이 타면 어떻게 된다? 흐른다. 이런 중간 거리에서 공격적 매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72,000원에 삼성전자 깨졌을 때는 이탈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다음
하락 구간까지 열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체크를 안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삼성전자 갖고 온 이유는 바닥을 잡고 사보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진정이 돼야 코스피가 진정될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마 그 2700포인트 정도가 되려면 아마 삼성전자가 여기 아니면은 6만원 초반까지도 열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가 바닥에 못 잡으면 똑같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6만전자 안 올 줄 아셨겠죠. 근데 달러가 계속 오르면 갖고 있으면 손해인데 뭐하러 팔겠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 또 얘기 드리면, 자, 이 8만원대 또 9만원대 8만 5천원대 요럴 때 외인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외인들한테도 고점 대비 정말 상승할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금액대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싸면 싸질수록. 그러니까 싸면 싸질수록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너무 좋은 거죠. 왜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개인들은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고. 완전 포지션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일단 68,000원 정도 부근에서 또 멈춰줘야 됩니다. 아직 멈춤이 없죠. 멈춤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깨지면 또 많이 열려버려요. 심각하게는 여기가 아니라 68,000원에서 6만원대까지 크게 강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거는 61,000원대예요. 여기까지 뚫려버려요. 여기서 급등했기 때문에 다 6만원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뭐 시장이 달러가 1200원, 1300원 가면 가지 말란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달러 고점이면 주가는 저점이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주봉으로 한번 보면 주봉으로도 이미 다 이탈했고, 이거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주봉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좀 보다 보면 여기 정도예요. 엄청나게 내려가야 돼요. 62,000원. 그 전에 또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간신히 봐서 지금 자리대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탈됐죠. 72,000원. 여기가 중요했던 자리 이탈됐고, 이 정도 막 쥐어짜야 돼요. 지금은 쥐어짜서 여기 정도 68,000원 정도. 월봉으로 보면 또 68,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월봉 보면 딱 여기 20월선이죠. 20월선과 지금 자리대 66,000원에서 68,000원 여기가 20월선입니다. 20월선까지 조정을 받은 거니까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보이긴 하지만 달러의 하락이 멈추지 않는 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여기서 깨지면 61,000원까지 열린다. 달러가 1200원, 1300원 가면 여기 61,000원까지도 가고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고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는 환율에 많이 따라간다. 악재가 자꾸 생기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2조의 그 세금을 내기 되게 팔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 호재 뉴스들은 다 가려졌잖아요. 스마트폰 판매율,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미래 전망치 그런 거 다 그냥 개박살 무시된 거예요. 그냥 떨어뜨려야 되고 명분이 필요하니까 또 금융투자하는 애들은 자꾸 주가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그럴싸한 얘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안 좋은 기사들만 부각시켜서 그래요. 좋은 기사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포 마음이다. 그래서 기사에 의존하시면 힘들어요. 기사로 대응하는 건 개미의 한계다. 정보력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와서 하루에 하나 단타 할 수 있었던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린다고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거 쇼박스를 단타 쳤는데 어떻게 됐냐? 손실 마감했습니다. 손실 마감. 손절했습니다. 손절을 보시면, 근데 또 구간이 또 재미있는 구간은 있어요. 자, 언제 이걸 사봤느냐라고 얘기 드리면, 자, 제가 여기에요. 여기 7,510원. 7,510원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10시 22분경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조금 흘러가다가 조금 상승 갔다가 바로 여기서 꺾어 내려가면서 한 호가창 차이로 손절로 나왔어요. 한 호가. 한 호가니까 세금 떼고 해서도 한 뭐 두 호가, 세 호가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손실은 거의 정말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미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또 이 전날 것까지 제가 미리 체크를 못해서 그래요. 못 보다 보니까 분석이 안 되면 힘들다 그랬죠. 분석이 됐으면 여기가 또 한번 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한번 받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죠. 대체적으로 하락 마감했다. 그러니까 큰 손실은 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약수익, 정말 약손절로 끝냈고,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요런 게 삼성전자든 뭐든 이게 얘기 드렸잖아요. 지지와 저항대를 꼭 찾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는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하면 던질 거야 라고 해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빠졌지만 여기서 반등해줬죠. 반등해줬는데 이 반등은 몰라요. 계속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거의 없이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락을 다 면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번 이탈돼 버리면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저항이 되는 느낌.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저항이 돼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하방. 다시 한번 반등했지만 여기 금액대 딱 보이시죠? 여기 금액대에서 여기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저항이 되고 흘러고 마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해서 지수 때나 근데 또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전날 거 못 봤는데 큰 그림 보면 이렇게 쌍봉이죠, 쌍봉. 쌍봉을 그리고 고점 갱신 못하고 밀린 거니까 매도가 맞았어요. 매도가 맞고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탈출했다. 잘 탈출해서 손해를 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다 돌려보시면 차트에 다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오늘 단타는 쇼박스로 해봤는데 재미는 없었죠. 그리고 제가 테이퍼링 언급드리면서 테이퍼링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해가지고 몇 가지 몇 선 해가지고 안내를 드렸죠. 그게 이제 주가가 많이 못 갔었어요. 이게 되게 좀 시장에 좋게 풀이되는가 하면서 못 갔던 게 있어요. 근데 오히려 매수 기회였죠. 제가 얘기 드렸죠. 어차피 원자재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테이퍼링이 오른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올라요 원래. 그래서 저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딱 추세를 보면 여기 제가 이 9만원 손절 라인 잡고 하자 그래서 또 저같이 아까 제가 쇼박스 대처하듯이 하신 분은 손해 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의 연습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지지대를 찾아서 하자. 그런 게 방금 단타도 같이 보여드린 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레벨 구간 다운 구간이 되겠지만 일단 이 추세를 타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또 금액대 살짝 찔러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지금 테이퍼링처럼 이렇게 자꾸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런 친구가 계속 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친구가 시세 흐름을 타고 섹터에 맞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세대와 여기 금액대 지금은 이게 저항 작용됐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여기가 9만 원에 옛날에 지지대로 봤던 게 저항으로 되니까 바로 9만 원에서 밀리는 모습인데 시장이 자꾸 방향이 이렇게 테이퍼링 우려로 원자재 급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상승으로 올라간다. 시장에 맞게 올라간다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게 계속 하방 가면 얘네들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GS 이런 것들. GS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유 급등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빠르지 않지만 되게 푸근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좀 이게 추세 때 바꿀게요. 바꿔서 수정할게요. 이 정도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굵어졌는데 자 요렇게 이 꼬리까지 감안해서 21선 지지를 받고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 얘기 드렸죠. 맥점이라고 44,000원 정도 되겠는데 여기 금액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 저항대에 맞는 모습은 맞아요. 여기 저항대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추세로 이어간다면 시간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단기 저가 포지션이니까 여기가 뚫어지면 또 한번 빠르지 않지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맞춤 종목이다 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미니 박스 안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맞는 섹터 원유 가격 급등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말씀드렸던 보험 화재 이런 것들. 그래서 삼성생명은 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와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이때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이나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 친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또 변동된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음봉에 대응하지 못하신 분은 여기 금액대에서 평단가 만들어 보셔 얘기했어요. 괜찮다. 어차피 테이퍼링 때문에 수혜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할 매수 가져가도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 안 깨지면 괜찮은데 지금 흐름 나쁘지 않아요. 얘도 단기 고점대 여기 단기 고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뚜껑이 좀 위에가 상승 여력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박스 하단 쪽에서 많이 있다. 열려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흐름이 이어지면 이런 친구들은 좀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테이퍼링 되고 막 진짜 환율 급등하고 계속 오르면 또 하나의 파동이 일어날 거라고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맞춤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를 봐서 지금 기아 이런 거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 했더니 좀 되게 시장에서 좀 강력하니까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근데 자 한번 훑어만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동차 몇 개만 보여드리면 자 기아 지금 잠깐 보면
기아 보면 여기 구간대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구간대. 그러니까 지금은 어중간한 구간, 이런 구간에 사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 잘못 사버리면 시장에 함께 바로 하락할 수 있고, 차라리 이 저항대에서 이거 상승폭이 얼마 안 되니까 저항대를 뚫어주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보면 그래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저항대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저항대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보다 빠질 확률이 당장은 많은 거니까 그 구매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도 보시면 만도도 마찬가지. 예전에 체크해놓은 저항대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아직 돌파가 되지 못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중간하게 안 갖고 있다가 추격 매수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괜히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지 말자. 싼 가격에 사는 노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안 싸게 샀으면 아예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하지만 반대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자릿대가 다르긴 해서, 자릿대가 달라서 그래요. 자동차 섹터랑 같이 움직이겠지만 자릿대는 그나마 좀 저가 쪽에서 해볼 만한 지금 위치에 있지 않나. 그리고 빠르진 않죠. 빠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가 포지션으로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게 모비스 정도예요. 모비스 아니면 하나 더 그냥 얘기 드리면 아까 성우하이텍이었나요? 네, 요런 것들, 요거 좀 애매한 구간에 있죠. 성우하이텍. 한국단자 한번 볼까요? 한국단자 아직도 하방이네요. 아직도 못 가고 있네. 이건 이제 그거 차이죠. 바닥이라고 보일 수 있는 구간 떼긴 하니까 이런 것들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의 문제 때문에 못 가겠죠. 수급의 문제가 있다. 수급도 그렇게 한국단자나 현대모비스 정도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로 좀 따라가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가 매수 여기 지지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막 맥점에 사지 못한 것들을 어중간하게 따라가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자리가 그나마 낫다. 그 정도로 보이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탈됐죠. 중요한 자리다 얘기 드렸고 이탈했고, 좋아 보인다 얘기 드렸는데 추가 매수 어중간하다, 밑에 사람의 보유 영역이다 얘기 드렸고, 요때 산 사람들은 여기서 빠지든 올라가든 괜찮게 버틸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산 사람들은 꼭 물린다는 거죠. 물려서 단기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얘가 갈지언정 마음고생 시킨다는 거죠. 이미 주가가 마이너스면 마음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싸게 사는 노력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24만 3천 원 요때 산 사람들은, 요때 제가 그 매수 의견 드렸던 이 구간에 산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미니 박스 상단과 하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돌파되는 건 좀 여기가 돌파되면 또 새로운 또 지지층이 나오니까 오히려 밑에 산 사람들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신규로 요때 산 사람들은 무조건 또 손실권이니까 이런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싸게 안 샀으면 종목을 넘기고 다른 걸 봐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산 피어셀이고요. 얘기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이 49,000원 정도인데 지금 추세가 이탈됐잖아요. 이탈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분할적 관점보다는 원금 회수의 목적을 뒀죠. 분명히 수익권에 낙이 났는데, 분명 또 보유하셨는데 대응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어요. 오히려 올라오면 내가 평단가가 바닥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넘어갔던 것들은 기회 줄 때 그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 목적도 나쁘지 않다 얘기 드렸는데, 벌써 보시면 그거예요. 이틀 동안 보면 아직은 여기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보유하실 분은 뭐 장기 보유 괜찮고 가져가겠다면 괜찮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 금액이 매력적인 금액대가 이탈돼 버린 거잖아요. 이탈이 돼서 내 금액이 매력적이지 않은 게 돼버린 거니까, 이렇게 원금 줄 때 나와서 다른 또 저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니면 이 종목도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서 안정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저항으로 느껴지니까, 저항으로 느껴질 때 기회 줄 때 나오는 것도 방법이다. 손실 없이 나오는 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응의 차원입니다. 대응의 차원.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이런 것도 보면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 금액대는 여기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 여기 드리고, 요건 분할도 가능하다고 얘기 드리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아니면 이탈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 여기서 이탈되면 여기까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박스 하단으로 1, 2, 3단계 가니까. 이평선도 중요하지만 이평선과 박스를 잘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은 보시면 여기 그 미니 박스 구간 안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기 물량 정도는 괜찮고,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짧게 대응하실 분은 여기 그냥 분할매수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적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여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뚫는 걸 지켜본다든지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종목이 되겠고, 추가로 시장에 따라 변동에 따라 추가로 밑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4,200원 정도에서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대응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안 하면 추천을 드리기는 분명 이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괜찮다 해서 매물소하고 괜찮다 해서 한 3,000 2,300원? 2,300원 이렇게 추천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매도 포지션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기서 고점 갱신 못하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잡은 거 나쁘지 않다.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나 여기 금액대가 오히려 매수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역시나 이게 11%가 적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뭐 꼬리까지 합쳐서 그런 거긴 하지만 꼬리대 저항까지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긴 했어요. 기회는 주긴 했는데 더 가나? 라는 그 추세보단 저항을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가기보단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또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오히려 신규 관점으로 괜찮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은 평단가에 따라 또 대응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구간 여기 2차 추가로 추세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미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 또는 손절 라인이 돼야 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만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SK케미칼이고요. 잠시만요. 연결이 끊어졌네. SK케미칼이고요. SK케미칼은 여기 뭐 이제 여기 금액대 얘기 드렸죠. 여기 금액대 괜찮다. 매수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기회를 안 줬다면 좀 안 줬나요? 이게 조금 애매한 구간.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겠는데 체크해 놨고 무상증자니까 그래도 하니까 여기까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추세 이탈하면 좀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 가져가면 쓰지 않나 했는데 오늘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이 기회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어떻게 뭐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여기 구간대에서 매수 가능하고 상승 간다. 근데 반대로 여기가 또 이게 좋다라고 이게 오히려 매수하신 분 계시면 오히려 다시 여기서는 여기서는 매도도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시장이 어려우니까 가지고 가실 분은 괜찮은데 여기 구간대가 또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이 저항이 장기 침체선이 깔려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한두 번에 돌파되기가 쉬운 구간은 아니어서 조금씩 이제 수익을 걷어가면서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조금씩 불안하면 10% 20% 이렇게 수익실을 하는 거죠. 하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돌파가 되고 다시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지. 여기서는 신규 매수하기엔 지금은 지금 늦은 거예요. 지금 늦은 거고. 왜냐면 바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먹을 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차라리 뚫어지고 눌리면 모를까. 그래서 1대1 무상증자 아니라 0.5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다르다 얘기 드렸고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여기 저항 구간이 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NS 를 빼먹었네. SNS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자, SNS 빠르게 볼게요. 얘기 드렸죠. 여기가 이제 지탱해주면 더 가려면 여기 일단 위에 지어놓고 더 가려면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지지가 안 돼서 여기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대응했다라고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자 대응했을 때 추가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여기 또는 여기다까지 얘기 드렸죠. 여기까지 열릴 수 있다 얘기 드렸고 보시면 이미 지금 하방으로 엄청 세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 세게 하방을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단기간 여기에서도 과대낙폭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좀 지켜봐야겠죠. 구간대가 좀 지지층에서 이런 말씀드린 확연한 지지층에서 보는 게 낫다. 그래서 혹시나 내일 또
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져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는 거 테스트하면 다시 신규 물량 갖고 계신 분은 가능해요. 신규 물량 가능한 구간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사실은 여기가 뚫려 버리면 여기까지. 예. 여기서 또 밀리면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돼요. 그럼 2%가 결코 적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10%예요. 근데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아직 지지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도 밑에서 산 거 다시 여기 금액대 산 거 35,000원 정도 구간에서 산 것들은 다시 여기가 깨질 것 같으면 다시 조절할 겁니다. 다시 조절. 그 다음에 밑에까지 다시 열어놓고 신규 물량 다시 체크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요게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또 확연히 있어요. 이거죠. 개인 매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 추가 못 가죠 이러면. 그리고 참 이게 참 되게 불쾌한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오늘 또 삼성전자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좀 되게 더러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 EUV 공정 필수품 펠리클 직접 개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FT랑 SNS한테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펠리클 개발을 독려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속도도 늦고 대량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하겠다. 해서 얘네 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나아가겠다는데 우리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올해 안에 성과를 내고 내년부터는 할 거야 라는 얘기니까 SNS한테 악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요런 재료 때문에 그랬을까? 라고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펠리클 좋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뭐 AMS 한다고 하니까 갈 것 같으니까 개인이 자꾸 사는 겁니다. 좋다고 하니까. 근데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엔 악재가 많다. 오늘 같은 악재도 있을 것이고 ASML하고 통과한 것도 아니고 생산 당장 하는 거 아니고 공장 지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갈 때 아니다라고 하면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불꽃 매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추세 돌리고 가고 나서 확인해도 되는데 이런 어중간한 극에서 지금 얘기 드렸죠. 이게 지지와 저항을 무시한 매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무시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 낙폭에서도 개인의 매수量늘어나는 거고 어제 오늘만 봐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개인 매수세는 개인은 지금 4일째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 못 간다니까요. 왜 기관은 외인들이 개인 사는 거 같이 떠올려주면서 뭐하러 그럽니까? 에너지 낭비하게. 삼성전자 주가랑 뭐가 다른가요? 삼성전자가 개인 누적 매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얘가 이렇게 만약에 계속 개인이 빠질 때마다 계속 사잖아요. 다시 한번 레벨 쭉쭉 빼고 가야 돼요. 빼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나지 먹을 거 없다고 계속 재료 하나 믿고 가시면 안 돼요. 얘는 귀에 가면 귀걸이고 코에 가면 코걸인데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얘기 드렸죠. 금액 깨지면 이탈, 금액 깨지면 비중 축소하겠다. 얘기 드렸죠.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하겠다. 그리고 밑에를 확인하겠다. 확인하겠다. 지지 테스트 확인해보고 하겠다. 아니면 안 사겠다. 더 늦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개인 이 매수를 또 언제 떨궈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공매도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 얘기 드렸죠. 이게 꼭 잘 체크해 보세요. 개인 수급 안 꺾이면 주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HLB고요. HLB도 조금 이탈은 했어요. 여기 좀 금액대 48,800원 정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 좀 이탈했죠.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은 건 분명히 있지만 원하는 금액대는 이탈했어요. 하지만 좀 이렇게 굳이 또 열어보면 여기 딱 보시면 딱 여기 그래도 이평선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이평선 지지 받은 건 맞으니까 받아서 또 충분히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또 요게 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도 구름대에 딱 머물러 있어요. 구름대 머물러 있고 그런데 이평선들은 아직 조금 밑에 열려 있죠.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또 빠져야 되나 싶으면 오히려 또 안 봐야 되지만 41,000원까지 빠지면 근데 일단은 구름대에 멈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도 월봉상은 뭐 체크가 안 될 정도네. 꽤 힘드네요. 보이지도 않네. 자 아무튼 일봉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요거 밀리면 여기서 이평선 밀리면 4만원까지 또 열어놔야 돼요. 4만원 초반까지 열어놔야 되니까 또 대응해줘야겠죠. 대응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또 저 말고도 홍보를 많이 했는지 개인 매수가
또 이렇게 붙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줬죠. 예. 개인 매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좀 안 좋은데 또 개인의 수급 때문에 망가집니다. 이게 소문난지 먹을 게 없다고 수급 막 잡고 막 여러 개 뭐 입에 오른 종목들은 되게 못 가요. 힘들고. 수급의 문제니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데브 시스터즈고요. 게임 주고 엄청나게 상승했죠. 사실은 지금 뭐 언급하고 볼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밑에서 추천드린 것도 아니고 저도 못 봤던 종목이고. 근데 여기 금액대 하나 서는 거 같어요. 서는 거 같고 여기에서 과대 낙폭으로 반등은 한번 해줄 수 있지 않나.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좀 반등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서 공유 드린 겁니다. 여기 15만 5천 라인이 되게 주봉으로 되게 중요한 손절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 구간대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15만 5천 지금 금액대 여기 15만 5천 정도 보면 조금 반등 나올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여기 21선에 또 대응이 될 수도 있겠죠. 21선과 여기 금액대 보시면서 혹여나 내일 또 갭으로 떨어지면 15만 원 정도 여기 이평선 지지 한번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면 또 반등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반등만 보자 이 정도예요. 단타로 과대 낙폭을 한번 보자 정도니까 또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방의 냄새가 짙긴 하죠. 그래서 반등만 먹자는 거지 하락 계속 간다 그러면 접근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좀 많이 훑어보긴 했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지와 저항의 중요성이에요. 추세도 중요하고 거래량 중요하지만 꼭 거래하실 때는 지지와 저항대를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예.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호흡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응하기도 더 좋은 맥점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급하게 어중간한 자리에서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 참 힘들지 않고 고생하셨고 빨리 그 환율이 진정되고 바닥이 잡혀야 될 텐데 걱정은 되는 부분이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